네, 안녕하십니까. 블루핀 특허법인사무소 김세현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조사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실제 개정법이 이제 공포된 이후에 어떤 조사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들 그리고 대표님들 최근에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5년 동안 우리 연구소가 정말 폭증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개정법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왜 이렇게 조사가 나오게 됐느냐? 지금 보시면은 조특령 1에 의해서 개정법이 공포가 되었죠. 그래서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개념을 명확히 하게 됐는데요. 종전에는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이제 그냥 딱 넓게 규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개정된 거는요.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체계적,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조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명확한 부분을 어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100% 걸려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타협을 하면서 조사의 범위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조특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 수집 활동 등은요,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정안은요, 당연히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추가된 게 뭐냐면은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 기술, 서비스, 설계, 디자인 등을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단순 보완, 변형, 개선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어떤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취소 사유 보시면은 약간 글씨가 이게 깨졌는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등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놨죠. 연구 전담 요원 및 연구소 직원이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이게 정말로 많이 나오는 조사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조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우리 코이타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끼리 얘기지만 우리 코이타 조사 사례는요.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이타는 연구 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우리 연구 노트만 작성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요. 조사를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원이 겸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코이타 조사 사례는요. 정말 FM 조사관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연구소 자진 취소할래? 아니면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전부 다 토해낼래?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저희 대표님들은요. 100이면 100 전부 다 그냥 연구소를 자진 취소하십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잘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어차피 귀찮았는데 취소하지 라고 하면서 연구소를 취소하시거나 또는 문제가 있는 연구원을 제외하는 형태로 조사가 종결되게 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코이타에서는요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저희 글씨가 조금해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매달 지금 공고를 하는 건데요. 2024년 9월달 기준 자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 243개사에서 연구소를 취소한 이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연구소 제도는요. 잘만 하면 효과가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허위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실사를 통해서 연구소 인정 취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는요 정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제대로만 관리하면은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최저한세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법인세가 빵원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된다면요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전부 다 환수당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왜 요새 연구소 조사가 많이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국세청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세금에 대한 제척 기간이 5년이라는 건 팀장님들, 대표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소가 언제부터 폭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정말 폭증을 했고요. 코로나 때는요, 정말 제가 그냥 가도 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제 수영장이었거든요. 수영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에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써있고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생존 수영 연구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연구소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국세청은요, 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저희도 아는데 국세청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다가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조사를 정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국세청 조사 사례 요거는요, 두 번째 유형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코이타에서 하는 조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국세청 조사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연구원이 겸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거는 우리 디폴트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이타 조사 사례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코이타는요, 나와가지고 연구원들의 어떤 그 서류라던가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연구 노트가 있으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노트가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따로 어떤 걸 막 찾아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 노트가 잘 돼 있고 그 당시에 책상이 뭔가 연구와 관련 없는 그런 자료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잘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국세청 조사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걸로 따지냐면은 그동안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사용하셨던 카드 이력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결제로 올렸던 서류들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5년 동안 우리 연구원들 분께서 정말 먼지 하나 안 털릴 정도로 연구만 하셨을까요? 우리 중소기업의 특성상 그럴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연구원들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중소기업에서 무한적으로 그 이제 인력을 채용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연구에만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계와 관련된 결제를 상신했던 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영업과 관련돼서 카드 사용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로 연구원을 부인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의 이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더욱더 엄격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저희끼리 얘기지만 연구원분께서 실제로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기록에 남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연구원분께서는 연구만 하셨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연구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자, 연구세액공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갖고 왔는데 왜 이걸 갖고 왔냐면요, 연구소와 효과는 똑같으면서 더욱더 사후 관리는 쉽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입증 자료가 남기 때문에 실제 저희 대표님들께서 연구세액공제를 똑같이 받으시면서도 우리 뭔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연구세액공제는 요거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이 돼 있는 건데요. 연구비로 사용된 것의 25%는 연구세액 공제로서 법인세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면은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요,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25%는 연구세액공제로 똑같이 취급이 돼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대법원 판례인데 지금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가져온 겁니다. 제 맨 마지막 줄에 밑줄친 부분 보시면 조특법 시행령 제9조 1항 별표 6에서 우리 R&D세액공제, 연구세액공제로 취급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고요. 대법원 판례는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세액공제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보다 혜택이 더 크죠. 왜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인력을 두어야 되고 무엇보다
대표님들은 우리 효과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세액공제를 충분히 대표님들께서 가져가실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사용했던 장표인데요. 직원급여 재설계 플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직원 약 40명에게 500만 원씩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 2억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만약에 상여 처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퇴직금과 4대 보험을 모두 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인에서는요, 회사에서는 약 4천만 원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직무발령 보상금 처리를 하게 되신다면은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퇴직금이라던가 우리 4대 보험이 안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억 원의 25%는 연구세액공제로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세금은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종업원한테 이렇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존재하는데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특수관계인분들께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가져가시는 경우에도 파격적인 혜택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컨셉이냐? 자, 똑같아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자, 소득세 때문에 소득세 30%로 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의 소득세가 세율 구간이 45%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실수령액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실수령액은 약 1억 4천을 가져가시게 되고요. 퇴직금 적립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요, 대표님 1억 2천, 3천 가져가실 때 8천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걸 직무발령 보상금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쉽게도 대표님께 비과세 혜택은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소득세는 내셔야 돼요. 소득세는 내셔야 되지만 우리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2억 원에서 25%는 연구세액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법인세 세액공제가 5천만 원 세액공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지급하면서도 우리 법인세는 1,000만 원만 내게 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2억 원으로 비교를 했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법인에서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 보니까 법인에 쌓여있는 돈이 더 많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신다? 더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감소 효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님들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저희 대표님들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법인에서 돈을 그냥 가져오면은 그거는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이 되면은 그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매우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대표님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연예인들이 법인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 것 가지고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뉴스에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게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면은 우리 연구세액공제도 받으시면서 합법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시피 임원이나 특수관계인에게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설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연구소 제도 너무 좋습니다. 자, 다만 개정법으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너무 어려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구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연구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와 함께 연구소 사후관리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대표님께도 어떤 효과를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최대한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는 연구소 제도와 동일하거나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도 함께 세팅하는 것이 우리 스마트 법인을 운영하는 그런 관점의 CEO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딱 광범위하게 연구세액공제라는 컨셉으로 제가 조사 사례를 들면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특허를 내고 계시다, 기술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받으시면은 굉장히 억울한 제도예요. 다만 연구소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지고 있으니까 이 점은 엄격하게 사후 관리를 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연구소 사후 관리 또는 직무발령 보상제도 세팅을 원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요. 우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한번 방문 드리고 그 다음에 미팅도 진행하면서 그 업체에 맞는 컨설팅 컨셉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김세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